사무실을 알아볼 때 꼭 알아야 할 사무실 계약 시 체크 포인트. 안녕하세요. 영통 이장입니다. 영통 사무실을 전문으로 중개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즘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면적을 줄여서 알아보고 계셔서 직간접적으로 불경기 상태라는 게 느껴집니다. 일례로 엊그제 방문하셨던 의뢰인께서도 인건비 때문에 직원분들 다 내보내시고 혼자 업무를 본다고 면적이 클 필요도 없고 월세 작은 게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유가 없다는 게 느껴집니다. 아마도 비슷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면적이 반 이상 하향해서 사무실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저희 사무소 의뢰 기준으로 한 50% 이상일 듯 합니다. 면적에 대한 하향 의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 중소형 개인 또는 법인 사업하시는 분들 침체기의 시작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람직한 사회 현상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얻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노하우랄까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얻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무실을 얻기 이전에 처음부터 개인 사무실 얻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집이나 카페 이런 곳에서 시작을 많이 하세요. 이곳들도 명함이나 비즈니스를 하려면 결국 임대료 부담이 적은 공유 오피스 또는 정부 지원 사무실을 알아보시죠. 이런 곳들, 코워킹 스페이스, 이곳은 하나의 공간에 여러 업체들이 업무를 보는 곳이죠. 이런 것들을 포함해 임대료 부담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팅이나 또는 민감한 비즈니스 내용을 그곳 터져 있는 공간에서 얘기할 때는 다소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점과 단점이 상존하는데 결국 이곳에서 성공한다면 개인 사무실을 얻을 많이 나오십니다. 하지만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부담스러운 관리비라든지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걱정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본격적으로 마음에 드는 사무실을 얻기 위해 여러 유형의 사무실을 볼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꼭 체크하시면 계약 및 입주 후 후회하시는 일, 즉 사무실을 잘못 얻었다는 일은 없을 듯 합니다. 첫째, 사무실을 보실 때 해당 건물의 보증금과 월세를 물어보시고 반드시 주변 건물의 시세도 같이 기초 정보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교 기준과 면적 대비 적당한 월세 수준인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한 개 또는 두 개 사무실을 알아보시고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 또는 내고 여부 검증을 하셔야 하는데 대부분 귀찮아하세요. 이는 곧 고정지출 비용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쉽지 않겠지만 중개사를 통해 보실 경우 해당 건물의 기초 정보를 정리해서 메일로 받아보시든 팩스로 받아보시든 꼭 받으셔서 임대료 수준을 비교해 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정리해 말씀드리자면 주변 시세가 맞는지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데 한두 개의 사무실로 판단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해당 사무실 입점 시 무료 주차 대수,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문 손님 무료 주차 확인, 해당 건물 내 입점자 무료 주차가 안 주어지는 건물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입점자가 엄청난 불편함을 초래해 결국 오래가지 못해 사무실을 다시 얻는 일이 되풀이됩니다. 수도권 내 주차시설이 확보된 곳 또는 사무실을 얻는 기본 조건 중 제1의 조건을 주차할 수 있는 곳이라는 조건까지 내세우며 사무실을 알아보고들 계실 정도로 주차 조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사무실을 얻는 기본 조건 중 주차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당 건물의 주차장 여유 대수, 총 주차 대수 또는 추가 주차 시 비용 및 주차 방식, 기계식인지 직접 차를 끌고 들어가는 자주식인지 아니면 발렛 주차인지 또는 24시간 개방 여부 등 같이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어느 건물은 밤 11시 넘어서 건물 내 입출입을 제한하는 건물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음날 차를 빼야 합니다. 그리고 기계식은 건물 내 주차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대부분 꺼려 하시죠. 종종 사고가 나서 그런지 남성분들도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발렛 주차는 분당 또는 강남권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이럴 경우 월정액 또는 추가 요금이 들기 때문에 얼마 정도 나오는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입점자 무료 주차 대수 체크, 추가 주차 요금이 얼마인지 체크,
방문 손님 무료 주차 시간 체크, 주차 방식이 기계식인지 자주식인지 발렛 주차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24시간 이용되는지 입출입이 가능한지 체크. 이 모든 부분을, 주차에 대한 부분은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주차 관련된 부분은 꼼꼼히 체크하셔야 입주 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을 듯 합니다. 반드시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셋째, 일반 관리비 부분입니다. 저희 상가도 관리비가 나왔습니다. 이거 뭔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이것도 달마다 내려면 스트레스입니다. 뭐 어쨌든 집합 건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건물의 공용 면적과 전용 면적, 총 임대 면적 또는 계약 면적을 체크해서 일반 관리비가 어느 면적으로 계산되는지 또는 평당 얼마 정도 수준인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관리비 부과는 평당 임대 면적 또는 계약 면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법정 계량 단위, 즉 평단위 사용을 말합니다. 비법정 계량 단위를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숫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로 내놓은 A빌딩 임대 조건이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1000에 50이죠. 임대 면적 35에 전용 20. 그 옆에 있는 B빌딩 임대 조건이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0만원, 1000에 60이죠. B빌딩이 A빌딩보다 월세가 10만원 비쌉니다. 면적은 A빌딩, B빌딩 동일합니다. 월세가 A빌딩 50만원, B빌딩 60만원, 대부분 월세가 10만원 저렴한 A빌딩으로 선택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일반 관리비 부분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제 주위 건물에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A빌딩의 일반 관리비가 1만원이고 B빌딩의 일반 관리비가 4천원이라고 할 경우 상황은 역전됩니다. A빌딩 월세 50, 일반 관리비 35만원, 총 85만원. B빌딩 월세 60만, 일반 관리비 14만원, 총 74만원. 월세만 보고 10만원 저렴한 A빌딩을 얻을 경우 위사항과 같이 오히려 지출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일반 관리비 체크 시 임대 면적 체크 후 건물의 면적당 일반 관리비가 얼마인지 체크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있는 일이지만 일반 건축물의 경우 편법으로 임대인이 일반 관리비를 수익의 일부로 생각하여 부담스러운 월세를 올리는 것 대신 일반 관리비를 올려서 바가지 씌우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이 또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해당 사무실 주변 소음 및 환경 체크. 옆 사무실과 벽면이 가변형으로 너무 날림으로 공사해 놓은 경우 또는 오래된 건물일 경우 옆 사무실 말소리 또는 휴대폰 소리까지 들립니다. 중간 방음 재질로 벽면이 마감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얻으려는 사무실 옆이 학원이나 각종 노래방, 기타 유흥시설 또는 교육장일 경우 참으로 곤혹스럽습니다. 위층으로부터의 층간소음 문제 꼭 체크해야 합니다. 복합 상가일 경우 종종 위층이 실용음악 학원 또는 댄스 학원일 경우 내력벽이나 기둥을 타고 소리가 전달되기 때문에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타 부분입니다. 냉난방 설치 유무 및 개별 설치인지 중앙 냉난방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중앙 냉난방일 때 가동 시간도 체크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개별로 냉난방 설치되어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게 비용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개별로 설치하려면 비용이 제법 들어갑니다. 냉난방기 설치 자체가 안 되는 건물도 있습니다. 건물주가 건물 외벽에 실외기 구멍 뚫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허락 안 해주는 주인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문제는 입주 후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 전 미리 주인의 허락을 받던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력량 체크 부분입니다. 최근에 서버실이나 중요 유틸리티실이 있는 업체들이 늘어남에 따라 입주 전 계약 전력이 몇 킬로와트인지 호실 내 삼상 전원인지 단상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AVR 또는 UPS 사용 계획이 있을 경우 경과 연수가 10년 이상의 빌딩인 경우 NFB, ELB,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 체크하셔야 합니다. 전원의 승합 가능 유무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여직원이 있을 경우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여직원분들 화장실 변기 같이 쓰는 거 상당히 싫어하세요. 남녀 화장실 공용 사용하는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계약서 작성 전 확인할 부분입니다. 빌딩 내 대출사항 등기부로 확인하고 소유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사업자인지 불가한 간이사업자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공부상 면적과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같은지 꼭 확인 필요합니다. 인테리어 기간 및 렌트프리 기간이 있을 경우 계약서상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전 가급적 사진으로 입주하는 사무실 내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세요. 만기 후 원상복구 약정으로 임대인과 분쟁 시 유용하게 쓰입니다. 즉 임대차 만기 후 원상복구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교통망입니다. 직원을 뽑더라도 교통이 안 좋으면 직원 뽑기 어렵습니다. 산기슭 이런 데는 조용하고 한적하고 차 밀리지 않고 다 좋은데 직원을 뽑거나 갑자기 중간에 퇴실을 해야 되는 경우 쉽게 안 빠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겠죠. 이 정도로 체크해 보면서 사무실 알아보시고 계약에 임하시면 크게 난감한 상황이나 후회할 정도의 상황은 대부분 피해 가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글을 보고 사무실 얻는 분들이 계시다면 파이팅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 이장이 사무실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